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연구원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는 전편에 이어서 비철금속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편에서는 이제 철강 업종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철금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비철금속에 대한 전체적인 그냥 개요,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가격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철금속이 있지만 아무래도 기업으로 좀 접근을 하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금속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리랑 아연, 이 두 가지 금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비철금속 관련 업체들의 수익 결정 요인, 마지막으로는 대표적인 국내 이제 아연 재련 업체인 고려아연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요 비철금속 중에서 구리와 아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리와 아연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비철금속이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철이 아닌 금속이다 보시면 됩니다. 철을 제외한 나머지 금속들을 다 이제 비철금속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비철금속이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 니켈, 주석. 자료 같은 데 보시면은 6대 주요 비철금속 이런 표현들 쓰는데 6대 주요 비철금속이면 요 6개라 보시면 되고요. 가끔 4대 비철금속 이렇게 이야기하면 납까지 해가지고 요 4개, 구리, 알루미늄, 아연, 납이 주요 4대 비철금속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혹시나 용어를 좀 섞어 쓸 수 있는데 자료 같은 데 보시면 구리를 전기동이라고도 많이 사용합니다. 전기동 또는 그냥 동이라고도 이제 사용을 하고, 이 납 같은 경우에도 자료 같은 데 보시면은 연이라고도 많이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납이랑 연은 같은 거다. 그다음에 구리랑 전기동, 동 이런 것들도 같은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 업체가, 구리와 관련된 업체가 LS 니코 동재련, 풍산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연과 관련된 업체는 고려아연과 영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납과 관련된 업체는 고려아연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LS 니코 동재련은 비상장 업체고, 풍산, 고려아연, 영풍 이 3개 업체는 상장 업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영풍그룹에 속해 있고, 고려아연의 대주주는 영풍입니다. 그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비철금속 가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요건 이제 4월 16일자 기준인데요. 구리 가격이 8,000불 중반대, 아연이 한 2,800불, 연이 2,000불,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톤당 2,000불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비철금속 가격 추이를 2000년대 초반부터 한번 쭉 그려봤습니다.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내용들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방향성 자체는 되게 유사하게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을 한번 보고 있자니, 지금 보시는 5페이지 왼쪽 하단 차트 보시면 전기동,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동 구리랑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연, 연, 니켈, 알루미늄 이렇게 5개가 있는데, 등락의 차이는 있지만 방향성이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제 제목에 써놨지만 단기적으로 금속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방향성이 똑같단 말이죠. 근데 이 5개 금속이 사용되는 곳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격 흐름 자체는 상당히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비철금속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되게 중요한 변수가 하나가 있다. 그 영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게 무엇이냐? 바로 미국 달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낸 게 저희가 이제 달러 인덱스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이 차트를 보시면 짙은 파란색이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고요. 옅은 파란색이 LME 인덱스라고 하는데, LME 인덱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기 써놨지만은 주요 비철금속 가격을 가지고 종합하여 만든 가격 지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비철금속 가격이다라고 보는데, 보시면 구간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역의 관계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달러가 강세일 때는 비철금속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비철금속 가격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신 요 전체적인 비철금속 가격의 흐름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는 이 달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마지막 줄에 써놨지만
이런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방향성을 무시하고 갈 정도로 만약에 개별 금속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만약에 공급이 쇼티지가 난다던가 아니면은 수요가 완전히 죽는다던가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강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따로 놓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달러 인덱스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비철금속은 구리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주로 어디서 하는지 보시면 약 40% 정도를 남미의 두 국가인 칠레랑 페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의 약 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는 광산 생산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정년 구리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광산에서 이제 구리를 캐내는 거고 오른쪽은 그 캐낸 구리 광석을 가지고 구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정년된 구리 기준으로는 생산을 중국이 41%를 합니다. 광산 생산은 8%밖에 안 하는데 정년된 구리는 41%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 정년된 구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은 구리를 광석을 수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구리 정광을 이제 수입한다는 건데 정광의 의미는 한번 여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정광을 수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년하는 데 필요한 정광을 수입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생산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생산을 볼 때는 광산 생산과 이제 정년된 구리에 대한 생산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소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철강이랑 상당히 유사하죠. 제가 이제 다른 금속류는 잘 안 나눴지만은 웬만한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글로벌 수요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구리도 마찬가지고요. 구리도 52%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정년구리 생산도 41%를 합니다. 근데 수요는 오히려 더 커요. 52%나 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구리 정강을 수입해가지고 정년도 하지만 정년된 구리 자체도 수입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중국의 건설 경기라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구리를 정광도 수입을 하고 금속도 수입을 해가지고 구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결국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구리 가격에 수급적으로는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친다 보시면 됩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용이 되고요. 뭐 기계, 건설, 인프라, 운송 이쪽 다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금속은 아연입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34%, 구리보다는 좀 더 많죠. 광산 생산 기준으로는 34%를 이제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연괴, 정년된 아연괴 기준으로는 또 45%나 돼요. 이건 구리랑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로 마찬가지로 아연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정광을 수입을 한다. 중국 애들이 보시면 됩니다. 구리만큼은 아니지만은 아연도 역시 중국이 광산 생산보다는 정년된 아연에 대한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연 정광을 수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연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연 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연 역시 약 50% 정도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와 마찬가지로 아연 역시 수급적으로는 중국의 수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글로벌리 상당히 중요한 가격 결정 요인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수급적으로 사용은 어디 되느냐? 약 50% 정도를 도금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타시는 자동차, 철강 쪽에서 이제 냉연 강판으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냉연 강판에다가 아연 도금을 한 게 이제 아연 도금 강판인데 그게 이제 자동차 강판의 이제 원재료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금은 왜 하느냐? 녹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연의 성격이 녹을 방지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부식을 방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 정도를 철강업체들이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강업체들은 이제 철에 도금을 해가지고 이제 철이 부식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은 이제 비철금속 업체 수익 결정 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주요 비철금속, 구리와 아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결정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련업체 수익 결정 요인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재련 수수료, 프리메탈, 부산물, 프리미엄. 그래서 자료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렇게 요 네 개가 주요 요인이다라고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공업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심플합니다. 가공된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간의 차이가
수익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공통적인 요인으로는 환율, 판매량 이런 것들이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제 표 보시면은 제련업체가 있고 가공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련업체 결정 요인, 가공업체 결정 요인, 광산이 있고 정광을 사와서 제련업체들이 제련을 한 다음에 제련된 금속을 가공업체 팔고 이 가공업체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수요가한테 판매하는 그런 과정이 이 비철금속 산업의 어떻게 보면은 밸류체인이다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광산이 없죠. 우리나라는 제련업체와 가공업체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내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려아연. 네.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업보고서 보면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종합 비철금속 제련 회사로 비철금속 제련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주요 생산하는 품목은 본사 기준으로 아연, 연, 구리, 금, 은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요. 매출액이랑 이제 영업이익 비중, 이건 이제 연결 기준입니다. 연결 기준으로는 이제 비철금속과 관련된 제조 및 판매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 부분이랑 이제 다른 부분들, 기타 부분들 대비해서 일단 제련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본사 기준으로는 품목별로 매출액 비중을 보면은 아연이 32%, 연이 17%, 금 11%, 은 30%. 기타가 9%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제 고려아연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대략적으로 이런 제품들을 파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번 페이지는 이제 아연 및 연 제련 공정인데요. 고려아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고려아연이 워낙 잘 돼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아연 제련 공정, 오른쪽에 보시는 게 연 제련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조 공정이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회사가 금이랑 은을 만든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금이랑 은은 이 연을 재련하는 공정 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이 보시면 자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은이라고 여기 써 있는데, 요 전해 공정에서 연전광을 재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아연과 연을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지만 준광 공정에서 이제 귀금속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 공정을 고려아연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연 제련업체 수익 구조, 제가 이제 4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아연 가격 2,000불, 페이어블 레이쇼 85%, TC 200불, 프리미엄 150불, 아연 전광품이 50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A가 광산업체, B 제련업체, 마지막 수요업체가 있습니다. 요것만 아시면 고려아연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요 B가 고려아연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연 가격이 지금 2,000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000불을 일단은 최종 수요가한테 2,000불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포스코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2,000불 중에서 페이어블 레이쇼가 85%가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85%인 약 1,700불을 광산에 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구조가 이렇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이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00불을 돌려주고 나머지 15%를 고려아연이 취합니다. 고려아연뿐만 아니고 다른 아연 제련업체들 마찬가지죠. 다만 이 아연을 제련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회수율이 100%라고 했을 때 가정은 15%를 먹는 겁니다. 이걸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리메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기업이 회수율이 90%밖에 안 된다. 그러면 85%를 돌려주면 5%밖에 못 먹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메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TC는 뭐냐? TC는 뭐냐면은 이거를 돌려주면 광산업체들이 제련업체한테 니네 고생했다 하고 제련 수수료를 줍니다. 그래서 제련 수수료는 톤당 200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200불을 받아옵니다. 참고로 여기서 톤과 제련 수수료의 톤과 아연 가격의 톤은 다릅니다. 아연 가격의 톤은 금속 기준이고요. 제련 수수료의 톤은 정광 기준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아연 정광 50%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금속 1톤을 만들려면은 아연 정광은 2톤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TC가 톤당 200불이라는데 곱하기 2를 해가지고 400불을 고려아연이 받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이제 원재료 가격에서 이제 차감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영향을 주는데 이런 구조로 이제 고려아연이 돈을 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미엄은 요 2,000불에다가 붙여가지고
포스코한테 파는 게 이제 요게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련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금속 가격이 올라간다고만 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다른 요인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련 수수료라던가 이제 프리미엄이라던가 프리메탈, 회사의 기술력에 따라서 프리메탈이 어떤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가공업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공업체 수익 구조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공된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간의 차이가 수익성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철금속과 관련된 산업 전반적인 내용과 주요 제련업체인 고려아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